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지지난주죠. 한 2주 전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상호관세의 발표를 했고, 각국마다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 이미 뉴스를 통해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질 않죠. 중국이 미국의 전체 수입품에다가 34%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 그리고 더해서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까지 가하면서 말 그대로 전면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속도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비단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주요 아시아 국가인 일본 니케이, 대만 가권, 홍콩 항생, 그리고 코스피까지도 지금 뭐 쉴 틈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너무나도 좀 가혹하니만큼 시장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지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는 이미 1기 트럼프 정권을 겪어본 바로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시에 시장은 계속해서 과거처럼 V자 반등을 보여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과 같은 무역 전쟁이 동맹국들 그리고 주변 인접국들에게는 좀 제한적이면서 타겟이 오로지 중국에게만 쏠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좀 시장이 신뢰도를 회복하고 반시장적 행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너무 극도의 공포 구간이고 실제로 미국 증시 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이걸 촬영하는 시점이 화요일인데 화요일 오후 1시 54분인데 다행히도 월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기준으로 5% 빠지고 있을 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면 대략적으로 베타 계수 한 2.5를 부여한다면 미국 증시가 월요일 날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시간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 증시도 적어도 2.5%는 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현저히 지금 탄력도가 많이 뒤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가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강보합권 수준까지도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 말은 즉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의 반대매매 물량들이 더 출회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만 시장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탄력적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아주 애매한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한 번 정도 더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많이 틀어졌고 사실상 관세에 대한 부분들 뭐 향후 뭐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협상이 일정 부분별로 또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당장 근시일 내에 적어도 2분기 안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무언가 무역 관련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만한 포인트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미국 증시에도 그리고 미국 증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글로벌 증시에 대거 반영이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한 번 정도 더 출렁이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역시 당연히 이유라고 봅니다. 유럽연합이라고 봅니다. 유럽연합 역시도 내수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이어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인 유럽연합마저도 미국에 무언가 반기를 든다면 그때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단기적인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 지금 어제 미국 증시에 의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많이 회복을 하고 그 밖에 테크주들이 엄청난 반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 업종들이 많이 빠지는 걸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지금 한국 증시 내에서 단기적으로 관세에 무언가 일말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피하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은.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내 계좌를 좀 지킬 수 있고, 혹여나 중국과의 보복무역 관련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유럽연합까지 가세를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관세 관련주들,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업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공략주들, 지금 무언가 종목들을 선출해낼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주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고 왔고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이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이미 익히 잘 아시는 종목일 테죠.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1위 기업 중에 하나고 1위 기업이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랭라자, 그러니까 폐암 치료제의 신약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제약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일반의약품 그리고 또 전문의약품이 국내 처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네릭 위주고요. 그러니까 복제품, 복제약 위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세의 모풍지대 중에 하나고요. 혹여나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약값이 너무 비싸죠. 오리지널 약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럽의 의약품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아시아 국가들의 의약품 복제약들도 마찬가지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무언가 건드리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렸다가는, 의약품을 건드렸다가는 후폭풍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최근 유한양행의 이 약세 흐름들, 당연히 시장 영향에서 기인하겠지만 일정 부분
시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성 물량들이 다 이제 나온 위치이고, 여기서 이제 저점이 잡히고 시장이 조금이나마 안정화된다면 그래도 관세 모풍지대로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만한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국내 처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의약품 관련한 업종들이 선제적으로 좀 반등 흐름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이 워낙 힘들고 뭐 종목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틈을 타서 조금 저가에 담을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되새겨 보셔서 좋은 종목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유한양행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